안녕하세요. 많은 사연들 속에서 위로를 받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계세요. 저희 엄마는 어릴 적 제가 태어나고 난 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홀로 저를 키우셨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 하나만 보고 견뎌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더 늙기 전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며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였답니다.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공감대도 많았어요. 특히나 남편은 시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하셔서 거의 시어머니께서 홀로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지영 씨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가정에 소홀하셨고, 엄마 혼자서 이리저리 노력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셨죠. 그런 엄마가 저도 애틋하지만, 지영 씨도 엄마가 애틋하시겠어요. 어머, 그죠? 저도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워주셨거든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준호 씨는 이해를 해 주시네요. 아, 경험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가정사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홀어머니라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거기다가 공감도 잘해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엄마에 대한 효심도 지극해서 결혼을 하면 엄마에게 애틋한 제 마음도 잘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약간 싹싹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애교도 많고 싹싹했답니다.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틈날 때마다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찾아갔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기른 상추 같은 채소들을 파셨는데 남편은 엄마에게 가서 상추 파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저 대신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걸 듣고서는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남편도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처럼 제가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준호 씨랑 만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여긴 웬일이니? 나 너 보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준호야, 너 엄마 자꾸 나쁜 사람 만들 거야? 엄마 생각을 이야기했잖아.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엄마, 지영이 괜찮은 애야. 편견으로 보지 말고 한번 직접 보고 생각해 보라고. 네, 어머님. 저희 엄마 홀로 저를 키우시긴 하셨지만 부족하게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 우리 엄마 소녀같이 섬세하신데, 왜 이렇게 고집이실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왔겠지. 그러니까 일단 지영이가 가지고 온 한우부터 같이 구워 먹자.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지만 남편이 옆에서 애교도 부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통에 그럭저럭 식사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와의 연애는 어쩔 수 없지만 결혼까지는 안 된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다퉜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시기도 했답니다. 제가 찾아가도 받아주시지 않으시니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친정엄마가 자신이 만나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시고는 결혼 허락을 받으셨어요. 조건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예물 예단을 모두 맞춰주겠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엄마는 묵묵히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혹시라도 결혼해서 미움을 받을까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하객분들 식사 비용도 저희가 다 지불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할까 싶었지만 엄마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저에게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엄마의 오랜 바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걸릴 것이 없었어요. 남편도 착하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잘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의 행동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키우셨거든. 그래서 서운해서 그런가 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싱숭생숭 하신가? 갑자기 저러니 나도 당황스럽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엄마도 받아들이실 거야.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나도 노력할게. 괜찮아, 준호 씨. 나도 이해는 해. 우리 엄마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좋으시면서도 내심 서운하시기도 한가 보더라고. 나도 더 노력한다 보면 어머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고마워. 나도 어머님께 잘할게. 준호 씨만큼 우리 엄마 위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항상 고마워. 정말 친엄마처럼 우리 엄마 좋아해주고 도와줘서. 내가 딸인데 어쩔 때는 준호 씨가 우리 엄마 아들 같다니까?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함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지는 않으셨답니다. 다만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면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양 불편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결혼 후 집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으셨던 시어머님은 언젠가 집으로 찾아오겠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시면서 막말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쭉 살았던 집이었어요. 자가로 구입을 한 집이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에게는 사실을 말하기 싫었어요. 예, 이 집은 전세니 월세니? 하긴 니네 집 형편에 자가로 마련했던 건 아닐 테고 니네 엄마가 상추 팔아서 집 하나나 살 수 있었겠냐? 혹시 우리 아들 돈 들어간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긴 제가 직장 다니면서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그래도 사돈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니네 엄마라고 하는 게 뭐야 사돈인데. 거기다가 나 여기 집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 좀 민망하다. 아니 준호야. 나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건 아니지 않니? 시모는 당황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남편도 당황스러웠지만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당황해하다가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달래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의 말은 굉장히 경우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났답니다. 시어머니와 나간 남편은 한참이 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보니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다는 답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달래보내고 돌아온 남편은 무슨 말을 들었던 건지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솔직히 지금 엄마가 지용 씨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진정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인데 그렇게 대꾸 하니 너무 놀랬대. 나중에 엄마한테 사과 전화 드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야? 준호 씨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말하면서 니네 엄마라고 한 적 있어? 매번 우리 엄마는 사돈 어르신 안 사돈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신데 어떻게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래? 아니, 지용 씨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유, 무슨 말을 못하겠다. 관계 개선하라고 엄마 모셔왔더니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준호 씨, 지금 상황이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후 처음 싸우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무엇보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에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다툼 후 며칠 후에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한편으로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만나는 날이면 저는 예민해졌고 남편은 항상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했었어요. 그나마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와 함께 만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계실 땐 막말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말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시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얘, 너는 이런 거 많이 먹어봤니? 친정에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 아, 조용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내가 뭘 이상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유, 지영아, 미안하다.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는 통에 나도 말하기 싫은데 너는 오죽하겠니?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라. 당신도 사과해. 에휴, 미안하다. 남편이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시부가 집에 애정이 전혀 없었고 일만 하시던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무얼 하든 신경도 안 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모의 막말에 저 대신 화를 내주신 건 시아버지셨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때 왜 시아버지가 가정에 애정이 없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 언젠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만나는 걸 자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그때마다 제가 나가면 더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와 다 같이 보는 건 참석을 하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만 만나는 자리에서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나 당분간 시어머니랑 당신만 볼 때는 같이 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어머님도 나 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당신 보려고 하신 거잖아. 나도 갈 때마다 힘들고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서로 자주 봐야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소? 벌써부터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엄마가 불편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피하면 엄마도 당황스럽지 않을까? 어머니, 항상 내가 같이 갈 때마다 불청객을 본 것처럼 보시는데 차라리 내가 없는 걸 좋아하실 거야. 지영씨, 당신 너무 당신 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였어? 엄마도 별 불평 없이 보는데 왜 아랫사람인 당신이 이렇게 먼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럼 어머님이 말을 이상하게 하실 때 당신이 좀 말려주던지. 상처는 매번 내가 받는데 어떻게 안 피해? 엄마가 언제 말을 이상하게 해? 당신이야말로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남편과의 오랜 언쟁 끝에 결국 저는 시어머니만 있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저의 태도에 못마땅해 했지만 저의 완강한 말을 듣곤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시가도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셨고 나머지 돈은 시어머니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충당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나마 돈을 썼던 게 아들인 저희 남편 물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가에 가면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음식물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음식은 지저분해도 끝까지 다 먹어야 되었죠. 얘, 너 어차피 밥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거나 나랑 먹어 치우자. 네? 어머님, 이거 못 먹는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리시고 새밥이랑 반찬 같이 먹어요. 저도 남편이랑 새반찬 먹고 싶어요. 너는 없이 자란 애가? 아, 왜 이렇게 아낄 줄을 모르니? 이것도 다 돈인데 너랑 나랑 먹어 치워야지.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 얘 준우야, 얘 집에서도 그러니? 아낄 줄을 모르네. 아유, 못 사는 친정이라 제법 아낄 줄 알겠다 싶었더니만 너 준호가 번 돈 네가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건 아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머, 얘 좀 봐라 준호야. 또 나한테 뭐라고 한다. 아유,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이나 하겠니? 준우야, 얘 진짜 무섭다. 그지? 지영씨, 이제 그만해. 그거 그냥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앉아서 이거 먹어. 그럼 됐지? 아유, 준우야, 네가 왜 이런 걸 먹어? 그냥 새밥 먹어. 이거 뒀다가 엄마가 먹을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할 줄도 모르고 너 정말 대단하다. 아유, 엄마, 그만하고 앉아서 밥 드세요. 지영이가 뭘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매번 제가 못 사는 집에서 자랐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거기다가 못 사는 집에서 자라서 이런 음식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시가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지만 매번 남은 음식은 저한테 주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시가로 가는 발걸음을 줄였답니다. 점점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남편은 그런 저에게 화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저희는 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해도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돼? 꼭 굳이 그 앞에서 면박을 줘야 하겠냐고. 엄마가 힘들게 나 키웠다고 했잖아. 이미 충분히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번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여보, 나도 우리 엄마가 힘들게 키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말라붙은 밥 주면서 먹으라고 하진 않으셨어. 아니, 당신은 새밥
새 반찬 먹는데 왜 나는 눌러붙은 오래된 밥을 먹어야 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거잖아. 좀 당신이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돼?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아끼자는 마음으로 그런 건데 왜 자꾸 피하고 싫어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역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남편 대우하는 걸 못 배운 건가?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우리 집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앞에서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 근데 당신은 뭐야? 하나도 노력하지 않잖아. 거기다가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건 남편 대우를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고. 참나,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우리 집 모욕하는 건 참지 못하겠거든?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 당신은 진짜 당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날을 시작으로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싸운 걸 아시고 매일 저녁마다 남편에게 오라며 불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의 호출에 점점 집에서 나가는 날이 많아지더니 매일 퇴근을 시가로 하기 시작했어요. 시가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시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과의 냉전이 한 달이 넘어서면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친정 엄마에게도 잘 가지 않았고 명절 때도 잔업이 있다며 친정 가기 전에 나가버렸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얘, 너 뭐하니? 준호랑 아직도 화해 안 했다며? 에이그, 이럴 때는 여자가 살랑살랑 달래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너네 화해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 네? 아니에요. 준호 씨랑 그냥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이것 봐. 그냥 오라면 좀 와. 준호도 온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아파트 옆에 공터 있지? 거기서 장터가 열린다더라. 구경거리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풀어보자. 이따 3시까지 오렴. 시모는 뭔가 신이 난 목소리로 일일 장터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셨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부른 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신이 난 얼굴로 제 팔을 끌고 가셨습니다. 처음 있었던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러는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죠. 그 장터에는 엄마가 채소들을 팔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시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시모는 그 앞에서 신이 난 얼굴로 이야기를 했죠. 어머, 사돈. 아니 여기에서 상추 팔고 있어요? 아유, 그거 판다고 얼마나 벌어? 아유, 안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사이랑 딸도 왔네. 이번에 오랜만에 여기 장터 연다고 해서 나한테 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왔어, 딸. 어머, 엄마 있을 줄이야. 생각을 못했네. 어떻게 많이 좀 파셨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아유, 아니야. 그냥 쉬엄쉬엄 재미삼아 파는 거지. 아이고, 재미삼아 팔면 어째요? 이거 팔아야 쌀이라도 사서 먹지. 사돈, 내가 여기 상추 다 사줄게. 얼마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로 오늘은 여기 주최한 곳에서 간곡히 부탁하셔서 참석한 거예요. 에이, 사돈.
나 상추랑 채소들 이것저것 가져갈게. 이 정도면 얼마야? 아, 그럼 이 정도는 4만 원 되겠네요. 여기 수익금은 다 기부하니까 저기 놔주시면 돼요. 기부? 아니 사돈한테 주는 게 기부지. 원래 못 사는 사람 돕고 사는 게 기부잖아. 사돈, 돈 10,000원도 없지? 잔돈도 없을 테니까 남은 건 그냥 가져요. 아니 내가 조금 더 사야 하나? 사돈, 나 여기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파는 게 아니라 에이, 그냥 받으라니까. 시모는 웃는 얼굴로 엄마에게 5만 원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 겨우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기에 거들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하, 어머님, 그래요. 잔돈 주지 마시고 그걸로 생활비 보태세요. 뭐? 당신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 선 넘었어. 내가 뭘?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어머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다니 저희 집 이쪽인 건 모르셨나 보네. 야, 우리 아들이 뭘 어떻게 말했다고 그러니? 참나, 사돈네 동네에 와서 창피하게 채소 장사하는 것도 참는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요, 사돈? 시모는 얄미운 얼굴로 엄마에게 물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다독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돈. 저는 사돈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럴 줄 알았으면 받을 돈 어떻게든 받을 걸 그랬네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하도 떵떵거리길래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는 눈도 없네. 여기 파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장터라고. 눈이 없어요? 뭐라는 거야? 사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데 내 상가 월세는 왜 안 내는 거야? 사돈은 돈 500도 없는 거지야? 상가? 월세? 아니, 상가 월세라니. 아니, 어떻게 그걸? 사정이 다 간 것 같아 봐줬더니만 안 되겠네. 바로 받아야 되겠어요. 나 당신 가게 상가 건물주야. 오늘까지 밀린 월세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시모는 엄마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남편을 끌고 가버렸죠. 엄마는 그제서야 저의 손을 잡으며 떨린 마음을 진정하셨어요. 티는 안 났지만 처음 엄마가 제대로 따져봤던 것이라 속에서는 두근두근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딸을 무시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시모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터가 끝나고 엄마와 밥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채소들을 직접 키우고 판 것만 한 것은 아니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기신 보험금으로 엄마는 지방에 작은 땅을 사셨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들을 기르고 기른 채소들을 장터에 나가 파셨던 것인데요. 생각보다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잘 팔리기도 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가셨다고 해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재산과 보험금을 남겨줘서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 만약 그게 없었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거기다가 지영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데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보채서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구나. 아, 엄마, 아니야. 이건 다 내 선택인데 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근데 어떻게 상가 건물을 샀어? 아, 처음에 샀던 땅이 모자라서 모아둔 돈이랑 해서 새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 어차피 나는 농사를 지을 땅을 찾고 있어서 바로 처분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컸어. 농사 지을 땅을 더 사면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인이 상가 건물 괜찮은 거 있다며 이야기를 해주길래 바로 산 거지. 아, 난 엄마가 상가 건물 산 것도 몰랐네. 그러고 보니 지금 사는 집도 엄마가 사준 거고 엄마 진짜 알부자네? 그러게. 남편 없이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네 아빠가 그래도 길을 잘 터주고 가서 엄마가 덜 고생이지 뭐. 상가 건물을 사고 나서도 나는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니네 시어머니가 있더라. 깜짝 놀라서 아는 척 할까 싶다가 왠지 모르게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참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있었나? 암튼 관리업체에서 사돈이 6개월 정도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던 상황이었지.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월세를 그렇게나 밀렸어? 그러게나 말이다. 너 결혼할 때도 자기네는 너 말고도 떵떵거리는 집안 요식 데리고 올 수 있다며 자신만만 하더니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어.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안이라 생각도 들었고 거기다가 준호가 너무 싹싹하고 밝아서 좋은 집안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지. 아휴,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엄마, 내 눈은 엄마 닮았나 보다. 엄마, 자책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나 죽었던 기가 쭉 살아났어. 엄마는 왠지 자신이 시모를 만나 단판을 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오로지 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시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답니다. 매일같이 시모는 엄마를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거기다가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엄마 마음을 돌려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당장 월세를 해결하고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제발 가게만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미 1년 정도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결국 엄마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내용 증명이 가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밀렸던 월세를 모두 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가 하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하길래 내가 미쳤었나 봐. 괜찮아, 이제는. 나 준호 씨랑 더 이상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지영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 너랑 헤어지면 못 살아. 아니, 헤어지면 못 산다니. 당신 엄마랑 살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네. 남의 귀한 아들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라도 돌려줄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를 빌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부당 대우를 증거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께 이혼당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아도 될 돈을 가지고 계시지만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채소 판매하는 일은 계속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장터 나가는 거 힘들지 않아? 농사도 직접 짓고 있잖아. 엄마 이제는 좀 쉬면서 나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지영아, 엄마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 엄마가 처음 장사했을 때가 너 4살 때였거든? 그 어린아이를 장터 구석에 가만히 앉혀두고 정신없이 채소 팔고 있으면 찾아오는 손님들부터 옆가게 언니들까지 다 널 돌봐주었어. 내 사정을 아니까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널 돌봐주더라고.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난 여기서 외로운 것도 있고 사람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그만둘 순 없지. 그래도 엄마, 이제는 쉬엄쉬엄 해야 돼. 건강도 생각하고 아빠가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게, 아빠 덕분에 이렇게 큰 돈도 벌 수 있었네. 이젠 농사는 어려울 것 같고 저번처럼 기부장터는 참석하려고. 그건 괜찮지? 엄마는 장터가 자신의 힘든 삶을 위로받는 공간이라며 되도록이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말리지 못했지만 장터에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엄마를 보면서 어쩌면 아빠의 그리움과 빈자리를 그렇게 채우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엄마의 선택을 묵묵히 존중해 드리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정독하다가 용기를 내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섬에 살던 제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골 소녀 서울 상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풍경 속에 설렘만 가득했던 어느 날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따뜻한 남편이 다가와 서울 생활에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남편과 대학교를 마저 졸업하지도 못한 채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망칠 거라며 늘 퍼부으셨고 어린 저로서는 참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며 남편과의 행복을 꿈꿨지만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남편은 듬직한 모습을 뒤로한 채 정말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나 엄마네서 밥 먹고 올게. 어차피 고기 반찬도 없고 너랑 별아랑 둘이서 알아서 먹어라. 집에서 허구한 날 뭐하냐? 남편 밥상에 숟가락질 갈 수 있게끔 반찬들을 세팅해야지. 맨날 김치볶음, 미역국. 넌 지겹지도 않냐? 이놈의 집구석. 엄마 말이 딱 맞아. 그때 애를 지웠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후회 막심이야. 주는 대로 먹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군 불만 없는 줄 알아? 섬에 계신 우리 엄마는 결혼식 언제 하냐고 늘 물어보시는데 애 낳고 한번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당신만 귀한 아들이 아니라 나도 우리 엄마한텐 귀한 딸이야. 그리고 후회?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할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 당신이 잘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해? 솔직히 네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덜컥 애를 임신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기대가 컸는 줄 알아? 그럼 끝내. 나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 연애할 땐 그렇게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만 이게 뭐야? 오호, 네가 먼저 끝내자고 했다. 애는 네가 키워.
내 앞길 망치지 말고. 내가 미쳤지. 이 좋은 나이에 발목이 잡혀서는. 진짜 너무한다. 별아가 물건이야? 나도 우리 별아 절대 줄 생각 없어. 당신 진짜 실망이다. 그래, 당신이 이런 인간이지. 어린 저희는 허구한 날 싸워댔고, 저도 잘한 것이 없었지만 남편은 항상 저를 원망하듯 얘기를 하였으며, 그런 얘기들을 듣기가 힘들었답니다. 어려서 그랬는지 정말 지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사내 못 사내 하던 어느 날, 신혼집인 단칸방에 시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었고,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며 저에게 선심 쓰듯 시어머님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휴, 지방 꼬락서니하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니들이 뭔 힘이 있어서. 너 때문에 우리 경석이 앞날 망친 건 알지? 왜 그게 저 때문인가요? 어머님 아들이나 저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경석이보다 성적은 제가 더 좋았어요. 뭐? 이게 넌 내 딸이었으면 아주 혼쭐 났어. 어디서 뭘 잘했다고 입을 놀려? 깡시골에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석이랑 너 둘 다 안 볼래다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장손이 이렇게 사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으니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아. 대신 각오해야 할 거야.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어머니 아니거든. 죄송하지만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 반대하시는 것도 알고 미워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노력해서 제 자신을 가꾸고 그때 찾아뵐게요. 그래야 제 자신도 떳떳할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없는 게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그지 깽깽이같이 없이 사는 애가 그러면 그거 아집이야. 알겠니? 잔말 말고 들어와. 너랑 네 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석이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데 사니? 다짜고짜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거절을 하였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펄쩍 뛰며 저에게 뭐라고 하였어요. 결혼 전 단칸방에서 살아도 행복하겠다고 하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변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절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남편이었는데, 남편 또한 이런 단칸방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며 울먹이며 토로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먼저 손 내밀었는데 네가 거절했다고? 야, 난 들어갈 거야. 너 혼자 별아랑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뭐? 지금 우리 둘을 버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너한테 도대체 나는 뭐니? 이러려고 애 낳자고 한 거야? 막말로 네가 애 낳자며. 네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너희 집 들어가면 어머님이 벼르고 계시는데 나보고 그걸 다 버텨내라는 거야? 하, 진짜 이기적이다. 내가 아는 서경석 맞냐? 내가 엄마 설득한다고. 최대한 너랑 잘 지내도록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자니까. 솔직히 나 엄마 밥도 그립고 엄마가 여태까지 다 해줬는데 용돈도 끊겨 생활비도 없어. 이렇게는 못 살겠단 말이야. 들어오든지 말든지 넌 마음대로 해. 당신 이제 가장이야. 내가 지금 나가서 왜 일을 못하는데? 아직 애가 100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이렇게 무책임해? 경석아,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아니란 말이야. 엄마 집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살게. 다시 네가 알던 서경석으로 돌아갈 테니까 믿어줘. 내가 안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나 주거 공간만 안정되면 공부도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딸이랑 너 내가 책임질 거야. 나 몰라서 그래?
나 서경석이야. 시댁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책임지고 잘하겠다는 남편이었고, 결국 전 져주고 말았어요. 절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기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시댁이었지만, 그래도 애 낳고 잘 살아보자. 남편이 저렇게 변한다고 하니 믿어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시댁살이를 선택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언제나 제가 눈에 보이는 즉시 시어머니는 절 대놓고 구박하고 멸시하셨어요. 전 학교도 휴학하였지만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고 다녔던 학교도 다니면서 룰루랄라 대학 생활을 이어가더라고요. 너무 대비되는 인생의 괴로운 날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래, 남편이라도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능력 있는 회사원이 되면 좋겠다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저와 제 딸을 등한시하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남편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과 마찰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술 먹었어? 이제 곧 종강인데 허구한 날 술이야? 당신 내년에 이제 졸업이면 취업 걱정도 해야지. 남들은 자소서다 뭐다 취업 준비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후배들이랑 몰려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 되겠어? 나 하루 종일 어머님이 시킨 이불 빨래에 반찬 만들고 애 보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나는 힘든데 당신은 내 얼굴도 안 보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 돼서야 들어오고 이러려고 이 집에 들어오자고 했니? 당신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 아유, 바가지 좀 긁지 마라. 아무리 내가 네 남편이어도 난 구속받는 건 딱 질색이야. 그리고 남자가 술을 좀 마시고 다닐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대냐? 그깟 취직 아무나 하는 건데 뭐가 그리 걱정된다고. 아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야, 너 우리 아들한테 지금 땡땡대는 거니? 이게 어디서 여자가 남자 바가지를 긁어? 니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애비도 없이 섬에서 엄마랑 둘이서만 크니까 위아래도 없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너 우리 경석이랑 살면서 돈 한 푼 번 적이 있어? 여기서 기생해가지고 사는 주제에 말이 많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기생이요? 그리고 제가 돈을 안 버는 건가요? 애 때문에 못 버는 거지. 어머님이 들어오라면서요. 제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은 뭐 공짜예요? 어머님 시중 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 다 그럼 돈으로 쳐주시던가요. 사람은 공짜로 부리고 싶으면서 꼴은 보기 싫고 그래서 기생한다는 표현을 써요? 말 바로 하세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니니까. 그리고 저번부터 자꾸 저희 엄마 거론하시는데요. 경석이야말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것 같네요. 어머, 나 뒷목 잡고 쓰러진다. 어디서 저렇게 바락바락? 서경석, 너 여자 보는 눈이 무슨 땅바닥에 달렸냐? 너 죄송하다고 못해? 우리 엄마가 널 받아줬는데 네가 감히 엄마한테 대적을 해? 너 우리 엄마 쓰러지면 가만 안 둬? 남편은 저의 편이 아니어서 정말 외로웠답니다. 하루에도 12번 엄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저를 믿고 서울로 보내준 엄마, 그리고 아이까지 낳고 이제 제 가정을 꾸렸지만 1년도 못 살고 내려가기엔 엄마에게 정말 죄송했어요.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섬에서 굴만 캐던 엄마였거든요. 그런 엄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답니다. 아유, 잘 지내지? 얼굴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별아도 얼마나 컸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 조리해주러 잠깐 설 갔을 때 빼고는 엄마가 간 적이 없잖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힘들 거고, 엄마가 시간 내서 한번 갈게. 에이, 힘들게. 엄마가 그래도 돈도 붙여주고, 그래서 별아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러고 있어. 고마워. 서서방이 잘해주지?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그때 보니까 너 엄청 위하는 것 같던데. 너도 잘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해드리고. 아들이랑 둘이만 살아서 아마 지금 손녀 보는 게 참 즐거우실 거다. 어른한테 잘하는 게 최고야. 엄마는 내가 앤가? 알아서 잘하지. 엄마, 나 전화 들어온다. 끊어야겠어. 나중에 내가 또 전화할게. 들어가세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줄체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시집살이는 혹독했고 저 역시 바보는 아니었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할 말은 다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에서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날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에 2번 정도 친정엄마를 뵌 것 말고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냈고 전 그 길로 중소기업 경리로 취직을 했답니다. 그나마 취직을 좀 하니 숨통이 트였고 아이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행복감이 정말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졸업을 했음에도 취직을 하지 않고 싸돌아 다니기만 하면서 돈만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는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어요. 당신도 이제 뭘 하나 해야지. 지금 졸업하고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기대면서 살래? 별아는 커가는데. 너 돈 번다고 유세 떠냐? 막말로 네가 이 집에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넌 원룸행이야. 꼴랑 200 버는 돈으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 무시하지 마라. 나 그래도 크게 될 놈이니까. 남자는 한방 모르냐? 한방 타령하다 골로 가. 우리 동기들은 다 취업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던데 넌 뭐하니? 애 아빠라는 게 한심하다 정말. 뭐? 한심? 이게 진짜 말 막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정이 안 붙는 거야. 너야말로 연애할 때 걔가 맞나 싶어.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맨날 무시하고 구박하고 사람이 도끼가 안 차고 배겨? 하여튼 취직 자리 빨리 알아봐. 이게 듣자 하니까 지금 우리 아들을 막 가르치네. 겨우 고졸 주제에 대졸을 가르쳐? 네가 뭔데 취직하라 말아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너네 모녀를 왜 책임져야 하는데? 니네가 우리 아들 발목 잡아놓고 지금 그게 할 말이냐? 니네 모녀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지금쯤 대기업 들어가서 한 자리 떡하니 차지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님, 엿듣지 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대기업은 뭐 아무나 들어가나요? 경석 씨 학점 모르시나 봐요? 과거에 제 자신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머님이 자꾸 싸고 두시니까 저러는 모양인가 본데 그게 경석 씨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건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경석 씨를 망치는 꼴이라고요. 잘 새겨 들으세요. 답답했던 어머님과 남편이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참았던 것은 그래도 연애할 때 물심양면 저를 챙겨줬던 모습과 임신했을 때 절 따뜻하게 대해줬던 면모를 알았기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은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간 맞춰지리란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착각이었는데 어느 날 제 학교 후배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그거 알아? 지훈이랑 경석 오빠랑 만나고 있대. 언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 아니, 지들이 언니를 다 아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 지훈이가 당당하게 경석 오빠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거 본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 고마워. 말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은 일단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 고맙다, 정말. 남편은 그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막말을 시전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가 합세해서 절 정신병자로 취급하였답니다.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아니, 네 남편 의심하는 거냐? 이거 의부증이잖아. 너 정신병원 좀 가봐야겠다. 아니, 취업하려고 후배 만나서 자소서 쓴 거 가지고 지금 네가 그렇게 의심할 때야? 막말로 젊은 청년들이 좀 팔짱도 끼고 거닐 수도 있는 거지. 뭐 대단한 거라고. 팔짱이요? 캠퍼스에서 연인처럼 손잡고 팔짱 끼고 허리 두르고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유부남인데? 당신 말해봐. 아, 진짜 아니라니까. 그리고 진짜 자소서 물어보려고 자주 만난 것 뿐이라고. 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의심하냐? 너 그거 병이야. 네가 어린 나이에 애 낳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본데. 정신까지 나가면 곤란해. 증거를 들이미라고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게 되었고 그 전화를 받고 그 길로 전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아니 그리고 지훈이 넌 여기 왜 있는 거니? 둘이 아무 사이 아니라며. 얼른 해명해. 아, 와이프시죠? 참나. 치정 싸움 좀 했나 보더라고요. 여기 여자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바람피냐고 추궁하니까 다짜고짜 남편 되시는 분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주먹을 날렸다고 하던데 본인들이 뭘 얼마나 당당하다고. 그 사람 지금 정신 잃고 병원에 있어요. 그 집 부모님들이 고소했나 본데 합의 안 되면 남편분 구속이에요. 일단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외도가 맞았고 외도했던 여자의 진짜 남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남자친구에게 입원할 정도로 무력을 가했다고 했어요.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앞날이 아득했고 외도는 그 와중에 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 또한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널 어린 나이에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코가 깨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지도 못하다가 집 마누라보다 잘난 여자 만나가지고 잠깐 실수한 거야.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널 만나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를 만났겠어? 얼마나 어린 나이에 너한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겠니? 아유, 속상해. 아유, 어쩜 좋아. 이것도 제 잘못인가요? 전 그냥 어머님한테 존재 자체가 잘못이죠? 지금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가 별아 데리고 가서 좀 빌어라. 애 아빠라고 하면서 합의 좀 해달라고 해봐. 애까지 딸렸는데
한 번은 용서해 주겠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눈물쇼 좀 하고 애 데리고 가서 불쌍하게 보이란 말이야. 별아를 이런데 이용하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 사람 벌 받으라고 하세요. 이 나쁜 것? 너 네 남편한테 그러고 싶니? 그래도 너의 하나뿐인 남편인데 내가 말했지? 이 모든 게 네가 화근이라니까? 제발 그만!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요. 누가 잘못인가? 지금 내가 문제예요? 나사 빠진 어머님 아들이 잘못이지. 제 말에 입을 꾹 다무는 시어머니였고, 이쯤 되니 친정엄마가 무척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살라고 키워주신 게 아닐 텐데, 그저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전 울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친정엄마는 역시나 저를 많이도 토닥여 주셨고, 그 길로 저를 만나러 서울에 오셨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시댁이라고 그래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섬에서 굴캐는 울엄마가 시댁이 오시면서 직접 만든 굴젓까지 들고 찾아오셨죠. 전 현관에서 엄마를 안고 꺼이꺼이 울어댔지만 시어머니는 뒤에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유, 냄새. 너 니네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니? 저 굴 제일 싫어해요. 저런 저급한 음식을 누가 먹는다고? 어머님, 굴 좋아하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미안해. 일단 여기 들어와서 앉아요. 차 좀 내올게. 바로 봉지를 받아 그대로 변기통에 쏟아버린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전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모든 걸 보기만 하시고 그대로 말없이 변기통에서 시어머니가 버린 굴봉지를 꺼내 뜯어 보이자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려 절절 매었어요. 사돈이 이걸 어떻게? 아니,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저랑 차 마시면서 대화 좀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아유, 어서 오세요. 저랑 할 얘기가 없으신 줄 알았는데 참 웃기고 비겁하네요. 이게 뭔 줄은 아나 보죠? 너 당장 이혼해라. 안 봐도 훤해. 네가 그동안 어떤 핍박을 견뎌왔을지. 바보같이 여기서 왜 이러고 지냈어? 애 아빠 자격도 없고 애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야. 아니, 이혼할 땐 하더라도 그건 주시고 하세요. 어차피 우리 아들 주려고 가지고 온 거 아니신가요? 그럼 줘야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네요. 어차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데 제가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아요. 가자. 아니, 사돈, 그건 주고 가라니깐요. 지금 저 농락합니까? 제 잘못 인정할 테니 여기 앉아서 좀 천천히 대화를 해봐요. 엄마는 말씀이 끝나고 바로 저의 손을 잡아 끌며 집을 나오셨고, 전 아이와 함께 엄마를 따라 향했습니다. 변기통에서 엄마가 꺼낸 것은 사실 남편의 합의서였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는 며칠 전 동네 친구에게 본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났고, 짜 맞춰보니 동네 친구분의 아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언니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언니 딸이 무슨 죄야? 언니 딸도 피해자인데. 그래도 애 아빠라고 하니 내가 우리 아들 설득해서 써준 거니까 언니 딸 보고 진짜 잘 살라고 해. 에휴, 어디 그런 놈팡이 같은 놈을 만났어 그래?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직 어린 나이들이잖아.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어. 그래, 언니가 가서 한마디 해. 아주 친정이 먼 데 있다고 언니 딸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지. 어디 바람을 피워? 그 여자랑 남자의 멱을 따야 하는데 내가 언니 봐서 참는 거야. 우리 아들도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래. 그리하여 엄마는 사이를 생각하여 동네 친구분께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빌다시피 하셨고, 제 남편을 용서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여 합의서를 써준 친구분과 아들이었죠. 그걸 들고 엄마는 한 걸음에 서울로 달려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자마자 그렇게 홀대하니 엄마는 더 이상 이런 곳에 저와 제 딸을 둘 수가 없다며 모든 걸 뿌리치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왜 합의서를 줘야 하냐며 엄마의 마음은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인자할 땐 한없이 인자한 분이시지만 엄마는 한 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면 못 해낼 게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에게 밉보인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엄마, 미안해. 이런 걸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혼자 힘으로 섬에서 나 서울로 보냈던 거 생각하니까 차마 용기가 안 났어. 이혼은 흠도 아니야. 저런 집에서 너 그렇게 살라고 키워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혼하고 새 출발해. 저런 것들은 정신을 차려봐야 돼.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내 딸을 홀대하고 바람 피우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 절대 용서 불가야. 엄마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잘 살도록 할게. 너 어리잖아. 충분해. 그리고 별아랑 이제 엄마가 네 옆에 있으니까 뭔들 못 해낼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 엄마는 저의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많이도 다독여 주셨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엄마 제가 가 있는 섬으로 와서 합의서를 다시 돌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제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끝까지 비는 구차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돈 한마디면 지금 일이 다 해결되는 판국에 너무 아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별아의 비인데 애 아빠가 교도소 가야 하는 꼴을 봐야 하겠냐고요. 그러면 사돈이 기분이 좀 나아지시겠어요? 예,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이제 어차피 남이 될 건데 교도소를 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지팔자 지가 꼰 거죠. 애초에 착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생각을 해야지. 정신 못 차리고 후배랑 바람나서 취직도 안 하고 저리 돌아다니는 가장이 어딨나요? 별아한테는 아빠 없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주제에 맞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뭐 그리 잘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두둔하며 키우더니 결국은 옥살이하게 생긴 게 어떠세요? 딱 잘 어울리는 말년이겠네요. 제발 마음 돌려줘라. 내가 미쳤었어. 따끔하게 애비를 혼냈어야 했는데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 정신을 차리겠지 한 거야. 내 마음도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렴. 사돈,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정신 차리게 할게요. 정신은 당신도 차려야지.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나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 엄마의 그 아들. 돌아가세요. 마음 안 변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문전박대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난 뒤 피해자 부모님에게 찾아가 거기서도 빌다시피 했지만
이미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였기에 그곳에선 소금 한 소쿠리를 맞으며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찾아와? 다 들었어. 내가 우리 옆집 언니랑 언니 동생 하는 그런 자매 같은 사이인데 감히 우리 언니 딸 눈에서 눈물 내고 지금 여길 뻔뻔하게 찾아와? 그리고 그렇게 섬에 산다고 무시해놓고 이러고 싶어요? 당장 돌아가.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놓고 애를 왜 입원시켜? 절대 선처랑 합의 없으니 그냥 벌 달게 받아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요. 애초에 합의서는 절대 안 해주려고 했어. 그 언니 보고 내가 해준 거구만. 참나, 굴캔다고 무시나 해대고 오히려 난 속 시원해. 어머머, 이게 뭐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소금을 뿌립니까? 아유, 눈 따가워. 너무하시네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위해 발벗고 합의를 위해 나섰지만 결국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상간녀의 남자친구를 입원시킨 죄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가 되어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저에게 친권,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주어야 했어요. 물론 상간녀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의 재판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며 결국 상해죄로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살게 되었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아나무인 주먹을 휘두르다 인생 골로 가게 된 남편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고 전 위자료로 받은 금액으로 회사 옆에 작은 투룸을 얻어 딸과의 생활을 이어갔어요. 둘이었지만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이제 여기 오는 건 마지막일 거야. 어린 나이에 널 만나서 내가 미쳤다 싶지만 그래도 소중한 별아가 있으니 원망 안 할게. 거기서 제발 갱생하고 나와라. 벌 다 받고 나와도 나랑 별아 절대 찾지 마. 알겠니? 아니 사랑 그 상간녀한테 찾아갈 거지만. 미안했다. 내가 미쳤지. 앞뒤 분간 못하고. 별아, 잘 키워줘.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우습겠지만 그래도 미안해서 그래. 양육비나 보내. 너 형 다 살고 나와서 양육비 밀리면 바로 소송 들어갈 줄 알아. 난 이제 별아 때문이라도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거든. 들어가 있는 동안 니네 엄마가 양육비는 꼬박 준다고 했으니 그건 믿을 건데 너 나와서는 네가 보내야 할 거야. 전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의 교도소 면회를 마쳤고 이 모든 사태를 한 방에 해결해준 엄마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사실 당장이라도 이혼시키고 싶었지만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제 남편이어서 눈물의 애원 끝에 합의서를 받아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인들 복을 본인들이 찾으니 엄마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런 놈인 거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시키는 건데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랬으니 엄마도 잘못한 거지. 그저 돈 벌기에 급급해서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이제 네 뒤엔 엄마가 있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엄마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잖아. 난 지금도 충분해. 이제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 거니까 기대하셔요. 전 섬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드렸으니 이젠 더 잘 살아야겠다 싶어 회사를 다니며 야간 대학교에 편입했답니다. 그리고 졸업까지 하고 더 큰 회사로 이직했는데 결혼 후 꺾였던 제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시금 찾아가니 이런 행복 또한 없더라고요. 가끔 예전 학교 후배들이나 동기들을 만나면 지금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정가가 있으니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양육비는 보내야 하니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죠. 아니, 형, 여기서 대리해요? 와, 그렇게 폼생폼사로 사는 경석이 형이 여기서 대리를 뛰다니? 와, 별일이네요. 그렇게 됐다. 넌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 아주 인생 폈는데? 일단 운전할게. 얼른 타세요, 손님. 아유, 그러니까 형도 좋은 대학 나왔으면 그냥 그 머리로 취직을 하시지. 왜 엄한데 눈을 팔아가지고. 참, 그렇네요. 대리운전을 하다 만난 후배 말론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고 가끔 제 안부를 물으며 그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코웃음이 쳐지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상간녀와는 애초에 구속이 될 시점부터 바로 헤어져서 모든 것에 버림받은 꼴이 되고만 남편이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니 별로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딸과 엄마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더 앞날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요. 철없던 시절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제 인생, 많은 분들의 격려 부탁드려요. 저 역시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앞날이 탄탄대로이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 정도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에 욕심이 많았던 시모의 행동이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예비동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인사를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비동서가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시모의 눈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변했고 집안은 난리가 났었죠. 이미 시모는 병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예비동서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시모는 제가 받은 상처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비동서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터라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가 8년의 시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제일 상처받았던 순간이었고 뭐하러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나 싶었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머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예요. 아무리 예비동서가 마음에 들었다 해도 저보고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에서 해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어머님한테 시달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다녀오지 않겠다는 거야? 새아가가 해물만 먹는다잖아.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막내 아들한테 연락받은 건데 결혼하겠다고 온 예비 며느리를 숟가락만 들고 있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네가 게으른 거야? 병원장 딸이라잖냐. 이 정도 대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다녀오면 좀 좋아? 이게 나조차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새벽부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 서둘러서 수산시장 다녀와라.
이번 일만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잖아. 빨리 일어나라니까. 아들, 너는 뭐하고 있어? 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동생 결혼하는데 신경 써줘야 되지 않겠니? 병원장 며느리 들어온다는데 지금 잠이 와? 빨리 일어나라. 아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병원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난리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열불 터진다고요. 당장 나가주세요. 볼 것도 없는 것들이 아주 입만 살았지?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대로 된 여행을 보내줘봤어? 아니면 명품 하나 선물을 해줘봤어? 용돈도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면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막내 아들이 병원장 딸을 데려오면 내 삶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니? 너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게 될 예비 며느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 텐데 최대한 결혼식까지는 성사시켜야 되지 않겠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불만 가지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점심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후딱 준비하고 내가 적어준 대로 사와라. 시모는 저희 부부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길 원하셨죠. 저희 부부는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였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집안 구조 조정을 다시 하면서 대청소까지 이어나갔고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게 시모는 다음 날에 있게 될 예비동서의 인사자리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저희를 이용하면서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녹초가 될 때까지 진이 빠져버린 상태로 쓰러지다시피 방 안에 들어가 누워 잠이 들었었는데 시동생과 시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예비동서가 거의 해물만 먹는다는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는데 시모는 그걸 놓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잘 자고 있던 저와 남편을 깨우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병원장 예비동서가 뭐라고 저희가 고생하는 건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결국 하도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등 떠밀려 차에 올라타게 되었고 수산시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을 가야 되겠냐?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인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너희 형수가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얼마나 찌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갑자기 전화해서는 해물만 먹는다고 말을 해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수영씨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은 손에 대지도 않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야? 수영씨가 병원장 딸인 건 형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지.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건데? 형수님이 만약에 병원장 딸이었으면 나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을걸? 내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거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형이 동생 기 좀 펴주면 안 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시동생과 언성을 높였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동생 또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막말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저희 부부는 이미 한계치까지 다다른 상태였어요.
시동생은 예비 동서와 결혼이 엎어진다면 그건 전부 다 저희 책임이라면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괜히 또 늦으면 시모한테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스트레스 오는 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모가 적어준 해산물을 산 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고생했다는 말보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아침부터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울컥하길래 제가 팔을 잡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날만큼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저는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음식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자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시부가 먼저 집에 들어오셨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주말에만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는 말에 시간 맞춰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잠시 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예비동서를 반겨주는데 시모가 주방에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음식을 손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했니? 꼴이 그게 뭐야? 꾀죄죄 하니까 나오지 말고 주방 정리나 마저 하고 있어. 쓸데없이 기어나와서 괜히 인상 쓰는 일 만들면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 어차피 바로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너는 서둘러 상 차리고 있어라. 표정 관리에 신경 쓰고, 알았지? 시모는 거실에 들어선 예비 며느리를 보더니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셨어요. 거의 이틀간 고생한 저에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음식 준비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였는데 저보고 꾀죄죄해서 창피하다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먼저 식사부터 하자며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고 그제서야 저와 동서가 눈을 마주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낯이 익은 얼굴이라 계속해서 예비동서에게 시선이 가고 있었죠. 시모는 서둘러 음식을 내오라며 재촉하셨고 저는 일단 먼저 상차림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식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저도 남편 옆에 앉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곤 시모는 저에게 귓속말로 황당한 한마디를 뱉으셨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채로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야 되겠니? 일단 너는 부엌에 서 있어라. 부족한 음식들이 있으면 채워줘야지. 내가 일어나서 음식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 그냥 부엌에 처박혀 있고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하루 네가 희생 좀 해줘라. 알겠지? 시모는 저를 부엌으로 밀어내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리에 앉지 않자 손짓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불렀지만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시길래 주방에서 한참 동안 음식을 만들다 보니 생각이 없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지만 저로 인해 식사 자리를 망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시모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예비동서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다가 예비동서가 그걸 의식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보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건넨 순간 예비동서의 태도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니, 왜 계속 쳐다보세요? 아까부터 힐끗힐끗 쳐다보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예, 밥 잘 먹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면 불편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예비 세아가 신경 쓰이게 왜 그런 거야? 기분 나쁘다잖아. 그냥 몸을 돌리고 있어라.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저 사람이 몸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사람 무한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 기분으로는 식사 못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불쾌해서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거죠?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제가 좀 예민해진 것도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아서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 않네요. 거실에서 마저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너는 세아가 밥 잘 먹고 있는데 괜히 기분 상하게 해서 이게 뭐니? 빨리 사과해라. 분위기 망쳤으면 좋겠어. 네가 쳐다보는 게 기분이 안 좋았다잖아. 아유, 또 시작이야. 수영 씨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집안 식구들이 원래 좀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다 먹었으면 거실로 가자. 형수, 과일 좀 부탁해요. 그리고 수영 씨가 식사가 끝나면 따뜻한 차를 항상 마시니까 그것도 좀 같이 준비해 주세요. 나까지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네. 저는 예비동서의 태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뚫어지게 쳐다본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시선을 보낸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뵙는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초면에 예의 없는 말을 꺼내는 예비동서의 한마디에 놀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은 시동생과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행동에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는데 식사를 하시던 시부가 식탁 테이블이 부서질 정도로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셨는지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게 되자 예비동서는 시부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면서 시동생에게 찰싹부터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동생과 예비동서에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제 잘못이라면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부담 가지게 만든 게 원인 제공 요인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주방에서 나가셨네요. 시부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털썩 앉으셨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시부를 따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눈치껏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대처 능력이 없니? 너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식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당연히 불쾌할 거라는 생각 안 하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던가 하면 되잖아. 제가 대놓고 본 것도 아니고
멀찍이 서서 잠깐씩 얼굴 한번 본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대놓고 쳐다본 적은 없었는데요. 저 이제 그만 돌아가 볼게요. 전날부터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더는 여기 있고 싶지가 않네요. 너 제정신이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이 결혼 너 때문에 파투나면 책임질 거야? 우리한테 온 기회를 걷어찰 거냐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예비 며느리는 기분이 어떻겠어? 결혼 문턱은 아예 밟아볼 수도 없게 되는 거라고.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후딱 과일 준비해 내어주면서 기분 나쁘게 했던 거에 대해 사과해라.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병원장 딸이라고 엄청 쩔쩔 매시네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거죠? 당신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서 나와. 엄마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거 알아요? 더는 저희 찾지 마세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왕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게 고생한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있는데 뭐하러 이 집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결혼이 파투가 나든 말든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자기들이 좋으면 결혼까지 하겠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저는 시모에게도 너무 서운했었지만 시부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겼고 뒤이어 남편도 방으로 들어와 짐 챙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신경도 쓰지 않자 시부가 화를 내셨습니다. 너 이대로 나가면 정말 나랑 끝나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될 거다. 내가 봐도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이런 식으로 네가 편을 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아버지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꼭 이렇게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했어요? 저는 이미 아버지랑 끝났으니까 비키세요.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삶 좀 청산하자.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지금 일도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는 용돈으로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예비 새아가 심기를 건드렸다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전부 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섰던 것뿐이다. 그래서 금방 정리가 됐잖아. 그냥 조용히 과일 먹고 대충 대화 나눈 다음 상견례 잘 마치고 결혼식 올리면 끝인데 그걸 못 참아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나는 건데 이대로 나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빨리 자리로 돌아가 앉아라.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셔서 가족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아버님은 혼자만 생각하지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준 적 없으시잖아요. 전날부터 저희가 고생한 걸 알아주셨다면 좀 전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셨겠죠. 저도 아버님 며느리 역할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엔 이 사람이랑 둘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네요. 남편은 시부를 밀친 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예비 동서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게 되면서 왜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 시동생이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했었는데 제 기억이 돌아오자 속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제 딸을 주말 동안 돌봐주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용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시댁 집안 식구들의 행동과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모습들에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지만 저희 부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부모님은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결혼식 일정을 저희한테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웬만하면 참석하라고 했지만 끝내 저희 부부는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올 때 이미 아예 인연을 끊고 살 거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또한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연락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삶이 너무 행복했었죠.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시달리지 않아도 돼서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을 받지 않다 보니 무작정 얼굴부터 들이민 시댁 식구들이 너무 불쾌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모아놓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필요하거든. 그걸 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병원장 딸인 동서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돈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막내 며느리가 사정이 많이 힘들다. 이번 일만 넘어가면 어떻게든 병원을 살린다고 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봐야 하지 않겠어? 이미 우리 돈은 탈탈 털어서 넘겨줬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거든.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도 막내 며느리 병원이 계속해서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놓여있다. 얼마가 됐든 도와주면 나중에 더 많이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모른 척 하지 말고 돈 좀 빌려줬으면 한다. 이렇게 부탁하마. 형, 동생이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일단 병원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봤어야죠. 그 병원 소문이 자자했던 거 모르세요? 동서를 어디에서 봤나 했는데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동선의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워낙 시설도 노후되고 요양사분들도 워낙 쌀쌀맞아서 제가 불만을 한번 털어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었는데 그때 관계자로 나왔던 사람이 동서였어요. 어른들한테 얼마나 예의 없이 굴던지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 다른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보살핌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그때부터 들려왔던 게 요양병원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이었네요. 병원장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뒤 안 보고 달려든 아버님, 어머님 잘못이죠. 저희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서방님도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덥석 물었겠지만 서방님이 호구 잡힌 거 아시죠? 이래서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목에 힘주면서 저희 무시하고 얘기하더니 결국 저희한테 돈을 빌리러 왔네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처신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평생 구멍난 요양병원에 돈만 메꾸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래도 병원장 며느리 얻었다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시면서 사세요. 저희는 할 말 다 끝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터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딸 얻는다고 엄청 좋아하시고 저와 남편을 막대하시던 시부모님께서 되려 동서 집안에 물리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모와 음식을 준비할 때 아무리 병원장 딸이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었지만 시모는 병원장 딸인데 뭐하러 확인하냐고 서둘러 결혼시키는 게 방법이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죠. 남편에게도 미리 언지를 주었지만 시동생과 시모의 선택을 굽힐 수 없을 거라며 이미 두 길을 닫으셨다고 더 이상 관심을 끄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은 땅을 치며 후회하셨지만 벌써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경영 악화로 벗어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만 떠안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이니 어쩌겠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용돈 받아가면서 편한 생활을 상상했겠지만 현실은 막대한 대출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노동을 해야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병원장 딸이라는 간판에 혹하고 넘어가더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네요. 저한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까지 무너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